안녕하세요, 서스페인입니다. 오늘은 AI와 지브러시를 활용하여 게임 데이터로 쉽게 전환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로 뽑았을 때 면이 많다거나 UV 조각이 너무 많아서 쓰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테스트 용도로 진행을 해본 것이고, 오늘은 특히 지브러시 활용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AI 활용뿐 아니라 지브러시의 기능들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트리포 사이트 와봤고, 홍보는 아니고 이게 좀 잘 나온다고 해서 트리포로 진행해봤고요. 먼저 3D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보시게 되면 이미지와 텍스트를 가지고 3D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멀티뷰를 이제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백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칸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클릭해서 작업을 했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미지 텍스트 가보셔서 만약에 원신풍 스타일라이즈드 오크통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 좀만 기다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생성 누르시게 되면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약간 3D 모델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 안 하고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멀티뷰를 3D로 해서 여기서 이걸 썼어요. 요걸 갖다가 썼고, 얘네들을 각 뷰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울트라 세팅해놓고 HD 텍스처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생성을 눌러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뽑힌 데이터가 이거고요. 자, 리치왕 투구입니다. 가까이 가보면 약간 이제 모델링도 많이 깨져 있고 텍스처도 사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빌드 및 개선 가보시면 분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안 쓴 이유는 굉장히 좀 텍스처도 안 나오고 분할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원클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 내보내기를 눌러서 가보시면 형식에서 저는 FBX로 뽑았어요. 해서 여기서 저는 이제 3D Max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내보내기를 눌러줬고요. 맥스를 열었고요. FBX를 끌당하게 되면 자, 이렇게 텍스처 파일도 같이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텍스처를 뺄 수가 있냐면 현재 FBX만 나와 있거든요. 이때는 우측에 가보시면 여기 이 유틸리티 탭에 들어가셔서 이쪽 무어 들어가 보시면요, R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리소스 컬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리소스 컬렉터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요, 자, 리소스 컬렉터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경로를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카피 체크해 주시고 업데이트 머티리얼까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비긴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베이스 컬러, 노멀맵, 러프니스가 JPG로 뽑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JPG 같은 경우는 같은 픽셀처럼 보이는 애들은 하나로 이제 뭉치기 때문에 약간 좀 손실을 좀 주겠지만, 일단은 얘네가 이제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JPG로 이제 뽑아내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뽑아봤고요. 본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걸 이제 게임 데이터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변수도 굉장히 많고 UV 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굉장히 조각도 많이 나 있고 굉장히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죠. 앞으로 이거를 지브러시를 활용해서 어떻게 게임 데이터로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브러시로 임포트를 해봤고요. 머티리얼 창 들어가서 얘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모디파이어에서 인텐시티를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올려봤고, 일단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텍스처도 연결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측 가보시면 텍스처 맵에서 텍스처 온 요거를 이제 체크하고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텍스처 맵을 갖다가 나중에 폴리 페인트로 일단 전환을 시킨 다음에 진행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썼던 기능들이에요. 텍스처 맵이랑 이런 폴리 페인트 같은 거. 하지만 이제 제가 AI를 써보면서 좀 예전에 썼던 방식들을 한번 다시 가지고 오면 좀 작업을 잘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재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얘가 먼저 면수가 많아야지 나중에 폴리 페인트로 들어갔을 때 밀도가 좋아지게 되거든요. 일단 컨트롤 D를 눌러서 일단은 한 칸 좀 올려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폴리 페인트가 보시게 되면 폴리 페인트 프롬 텍스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텍스처에 현재 넣어진 데이터를 폴리 페인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게 되면은 나중에 제가 이 텍스처 맵을 이렇게 껐을 때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되죠. 그런데 폴리 페인트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얘를 만약에 폴리 페인트 프롬 텍스처를 한번 눌러보게 되면, 자, 현재 MRGB 드로우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RGB 켜주신 상태에서 이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폴리페인트로 얘가 등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텍스처 맵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얘가 꺼지게 되죠, 자동으로. 네, 이게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얘네가 폴리페인트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폴리페인트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브러쉬 창이 체크가 되게 되고, 얘를 제가 플랫 컬러로 이렇게 뒀을 때도 이렇게 순수하게 베이스 컬러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폴리페인트는 이제 더 이상 UV 좌표를 따라가는 그런 텍스처가 아니라 이 3D 버텍스에다가 이 컬러 맵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V랑은 전혀 상관이 없게 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폴리고, 하이폴리 안에 텍스처 정보도 같이 들어가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V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얘가 일단 하이폴리곤이니까 이제 로우 폴리곤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프로젝션을 이제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서브툴 들어가서 이거를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하나가 이렇게 복사가 됐으니까 지오메트리 가서 일단 복사된 애는 이렇게 디바이드를 낮춰주고 상위 이 디바이드 값은 없애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리메셔를 걸어줄 건데, 저는 이 폴리카운트를 한 요 정도까지만 올려주고 지리메셔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지리메셔를 해주는 이유는 그냥 로우폴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리메셔를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디시메이션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작업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AI 특성상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빠른 시간에 만들어 봐서 게임 데이터로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지리메쉬를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뽑아왔는데 현재 7만 개인데 아직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할프를 한번 눌러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지리메쉬를 한번 다시 눌러서 이 할프 같은 경우는 절반씩 얘네들을 이제 떨궈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3만 개로 이제 바꿔줬고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뾰족한 애들 같은 경우는 얘네가 면수가 좀 날아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단 제가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할 테니까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제가 지리매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혔는데, 먼저 일단 문제가 얘네 보게 되면 형태가 많이 기존에서 많이 일그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프로젝트 O를 통해서 형태를 좀 잡아주도록 할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이 프로젝트 O를 하려면 면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면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UV 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얘네들을 UV를 간단하게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 같은 경우도 이제 UV를 좀 깔끔하게 펴려면 이제 뭐 맥스라든가 이런 데 가져가서 깔끔하게 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런 부분 좀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부 툴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플리그룹을 좀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리그룹을 나눠 놓는 이유는, 일단 제가 그냥 대강 나눠 놓는 거고요. 이렇게 대강 나눠 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걸 나눠 놓은 상태에서 이 G 플러그인 가보시게 되면 UV 마스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플리그룹을 눌러주게 되면 이 플리그룹 따라서 얘네가 언랩이 되게 돼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플리그룹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세하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랩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언랩이 됐고, 이걸 이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아래 내려가셔서 UV 맵 들어가 보시게 되면 몰프 UV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아까 그냥 펴는 것보다 그나마 이게 낫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대강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피우고 싶으신 분들은 3D Max 가셔서 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몰프 UV 눌러주고요. 그럼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연수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만 개 정도까지 만들어 볼까요? 한 300만 개 정도 만들어 보고, 얘네가 이렇게 보면 아주 기존 거에서 굉장히 형태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서브툴 들어가신 다음에 얘랑 지금 현재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단 기본값을 넣고 프로젝트 O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이거 얘네 텍스처를 폴리페인트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얘를 잡고선 여기서 프로젝트 O를 눌러보게 되면 폴리페인팅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yes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모양도 가지고 오고 폴리페인트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 O를 눌러줬고요. 자, 기존에 원래 있던 데이터가 이거고요. 아까 제가 복사했던 거, 지리메쉬에서 했던 애가 이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O를 하면서 얘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솔로 눌러보고
단순히 이제 차이는 이 윗부분 약간 이렇게 잘린 부분만 이렇게 조금 묶어주고 갔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솔로 눌러져 있고요. 자, 형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형태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폴리페인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도 가지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제가 억지로 지리메쉬를 활용해서 면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뿔 같은 부분은 이렇게 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나중에 다른 툴들 활용해서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시기에도 이렇게 뿔이 조금 나가 있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머티리얼을 자, 블랙 컬러로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 만약에 텍스처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머티리얼에서 애드 끄고 RGB만 선택된 상태에서 자, 여기 대고 C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가 컬러 피커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지워줄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지워보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서페를 들고 가서 다시 작업을 진행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얘들을 원래 머티리얼 다시 돌아오고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제가 이거 디바이드를 낮춰보게 되면 디바이드 낮춘 상태에서 UV를 아까 폈었죠. 이걸 한번 뭐 UV 한번 눌러보게 되면 UV가 현재 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는 폴리페인트를 텍스처로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노말 맵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제가 텍스처를 만들기 전에 노말 맵을 만들어 볼 건데 우측 가보시면 여기 노말 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아답티브 켜주시고 여기는 그냥 다 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티브 노말 맵을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건 어떤 거냐면 현재 디바이드 값이 이렇게 디바이드가 5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이제 로우 폴리곤을 쓰는 거고 5단계에 있는 이 지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베이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멀 맵으로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노멀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게 되면 서브디비전 레벨을 1로 만들어 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로 만들어 준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노멀 맵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노멀 맵을 생성을 했고요. 여기서 클론 노멀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텍스처에 등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눌러서 따로 뺄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저는 PNG로 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이게 노멀이라고 이렇게 써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N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포토샵에 노멀 맵을 넣어봤고요. 자, 가보시면 이렇게 노멀 맵이 뽑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좀 더 잘 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일단은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텍스처를 뽑아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베이스 컬러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텍스처 맵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뉴 프롬 폴리페인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D를 눌러서 먼저 해상도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준 상태에서 왜냐면 폴리페인트 같은 경우는 버텍스에 칠해지는 거기 때문에 면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해상도가 좋아져요. 그래서 올린 다음에 뉴 프롬 폴리페인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뽑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갖다가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껐는데도 불구하고 자, 얘를 낮췄는데도 해상도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폴리페인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은 텍스처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텍스처 맵 들어가신 다음에 얘를 클론 텍스처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해가지고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제가 했던 테스트 용도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가 뽑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물론 지금 UV가 아주 엉망이기 때문에 U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우 폴리곤 만든 다음에 조금 더 잘 펴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텍스처도 뽑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로우 폴리곤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D 눌러서 이거를 하이 폴리곤으로도 쓸 수 있는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제가 텍스처를 다시 뽑기 전에 어떤 걸 이제 해주셔야 되냐면 텍스처 맵 들어가신 다음에 이걸 다시 클론 텍스처 한번 눌러볼게요. 자, 현재 그럼 얘가 등록이 되고 위에 이제 잘려 있을 텐데 텍스처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화면에선 잘려 있어요. 텍스처 맵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거를 플립 V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왜 눌러주냐면 지브러시는 기본적으로 상하 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그냥 제가 PNG로 바로 덮어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덮어 씌워줬고요. 자, 그 다음에 노멀 맵 들어간 다음에 이것도 클론 노멀 한번 눌러주시고요. 텍스처 들어가서 이것도 플립 V 한번 눌러주고 익스포트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는 이렇게 두 개를 뽑았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다시 또 베이크를 또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요. 자,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이제 갖다 쓴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오메트리에서 자, 이제 서브툴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딜리트 눌러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자, 백업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썼으니까 자, 요거 하나 듀플리케이트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하나는 이제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고요. 자, 이 디바이드 값을 다 낮춰버리고 델 하이어. 요거는 이제 로우 폴리곤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위에 가보시게 되면 자, G 플러그인 있죠? 이쪽에서 얘 같은 경우도 FBX 익스포트 임포트 눌러주시고 셀렉티드 만들어주시고 이것도 익스포트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자, 그냥 베이크라고 해놓을까요? 베이크라고도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뭐 그냥 뭐 로우라고만 해놓겠습니다. 로우.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툴 가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자, 이것도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렇게 델 로우 해서 이거 하이 폴리곤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 1, 2 다르니까 일단 이 상태로 갖다가 G 플러그인 자, 셀렉티드 놓고요. 익스포트 이거는 그냥 하이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뽑아봤고요. 다음은 마모셋에서 제가 간단하게 라이팅을 좀 줘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줘봤고 저 와이어프레임이 아직 로우 폴리곤이긴 해도 좀 많죠. 물론 이제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일단은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해서 마모셋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메쉬어로 작업하다 보니까 아직도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디시메이션 마스터로 좀 더 줄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G 플러그인 들어가셔서 디시메이션 마스터에서 Keep UV를 눌러주셔야지 UV가 보존됩니다. 이걸 선택해준 상태에서 자, 한 20% 정도 줄일게요. 자, 딱 이 느낌을 갖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디시메이션 하는 걸 갖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죠? 자, 요건데요. 자, 옆에다 띄워놓고 자, 얘가 이제 디시메이션 된 거고 이게 디시메이션이 아닌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냥 물론 가까이 가보면 깨진 것도 많겠고 이제 그렇겠지만 일단 대략 이렇게 봤을 때 그냥 그럭저럭 게임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로우 폴리곤이랑 하이 폴리곤을 겹쳐서 이렇게 베이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작업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돼서 일단은 생략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 자, 됐고요. 자, 페인팅 모드 들어가서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썼던 이제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얹어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얹어서 이런 식으로도 먼저 얘를 이제 베이스 컬러로 쓰면서 위에다가 제너레이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얹어 볼 수가 있겠죠. 아무거나 한번 얹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을 추가를 해준다거나 나중에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걸 보여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티플라이 한번 주고요. 자, 베이스 컬러를 보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색들 이런 식으로 좀 더 넣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제 텍스처 컬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 또 신경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 건데요. 모델링 할 때 초안 정도 쉽게 만들면 작업 효율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AI로 딸깍한다고 해서 면도 깨지고 텍스처 디테일도 저품질이라 고품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진다면 작업의 효율과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때문에 걱정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AI 위협 안 받는 직종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 게시글에도 AI 관련된 저희 생각을 올려놓은 글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들 공포에 떨 때 사실은 가장 저점이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